자, 미국의 뉴욕 시장이요. 이 더블라지오 시장은 CNN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뉴욕시에 필수 인력 빼고는 1,000만 명이 지금 범뉴욕권에 다 집에 들어박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공황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국내적으로 가장 큰 위기다. 2차 대전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이 군을 전면 동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4월은 3월보다 더 나빠질 거고 5월은 더 나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대처를 위해 군대가 동원되고 국방물자 생산법을 동원해서 의료용품을 최대한 징발해서 동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훈련을 받은 군을 위기가 심한 전국의 지역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며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방물자 생산법을 통해 인공호흡기 같은 것을 막 생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5% 폭락을 하고 환율이 동화 스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3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주식이 폭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자, 지금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공포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이다. 이것이 혹자는 경제에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내용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경제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게 터지기 전에 좋았느냐? 중국에서 이미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가 무역 분쟁이니 뭐니 이제 해서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저성장 양극화로 파퓰리즘이 득세했고요. 그래서 세계가 경제가 자유무역이 무너지고 거의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양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상반기에 나오느냐, 연내 개발이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한 18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치료제 대신에 임시적인 치료적인 효과를 낳는 그런 약물의 조합이 오히려 의외로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대공황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금 치명률이 10%에 육박해서 이탈리아가 대공황을 당기는 국가 부도가 나지 않겠느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이 치사율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면 이탈리아가 현재 53,578명인데요. 한 800명 가량의 사람이 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도 확진자가 지금 3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진단 키트를 어느 정도 보급하기 시작하자 하루에만 9천 명 가량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요. 그래서 미국도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올 걸로 보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치사율이 5.3%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긴급 병동이 되었다. 유럽에서 확진자가 지금 2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독일같이 의료시설이 좋고 세계 첨단 국가도 지금 2만 5천 명 가량의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유, 차, 항공 이런 업체들이 다 산소호흡기 달아달라. 여기뿐만 아니라 호텔들 중에 지금 워크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문을 닫았다고도 하고요. 여행업체들은 지금 군수업체들은 다 망했습니다. 1, 2월 달에 중국의 실업자 500만, 미국의 지금 2분기 실업자가 350만으로
이 글로벌 이 실업자 쓰나미가 지금 나오고 있고, 고용이 감소되는 속도가 대공황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그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다시 실업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실업 청구 수당이 일주일 사이에 33%가 더 올랐고, 다음 주에는 신청이 10배로 뛸 거고, 중국의 1, 2월 실업급여가 1조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일에 비교하면 예고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국의 조사기관은 고용 쇼크가 심화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EPI 경제정책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4조 달러의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 300만 개의 일자리가 여름 전까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대공황에 준하는 속도고 서비스업의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35개국에 10억 이상의 지금 사람들이 갇혀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집 밖에서 돈을 쓰지 않는 큐코노미라고 부르는 이 쿼런틴 이코노미, 그러니까 가천 경제, 격리 경제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호텔 20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어요. 3성급 이상 중에. 돈을 푼다고 하지만은 이 돈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혀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기득권이 자기 재미를 보려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상원은 4명이요.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락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비공개 정보를 받아오다가, 자, 주식시장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팔아제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켈리 레플러, 제임스 이노프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페인스타인 의원 등이 이런 짓을 했는데요. 이 버 의원과 부인은 주식시장이 코로나로 미끄러지기 시작하기 한 주 전인 13일 하루 동안에 33차례에 걸쳐서 50만 달러의 주식을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도덕성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상류층들이나 지도층이 이런 식의 도덕성을 가져서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트럼프 앞에, 심지어 백악관에 이 초대 대변인을 한 사람이 트럼프에게 기자로 와서 그 사실을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속에 이탈리아가 거기에 지금 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세계 1위고 지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해 국가 시스템이 이탈리아에 거의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초고령화 사회에다가 재정 적자가 심각해가지고 의료 부분에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아주 우수한 의료진이 다 이탈하고, 또 의료 시설이 장비가 매우 낙후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탈리아의 지금 이 사망률이 9%에 접근해 가면서, 이탈리아가 지금 나이 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적 기여를 할 일이 별로 없다 해서 치료 순위에서도 의료진이 사실상으로 포기한다. 그래서 살 사람만 치료를 하고, 그리고 노인들 80세 이상은 사실상 포기한다라는 충격적인 정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영화로 보면 아주 낭만이 넘치고 멋진 나라 같은데, 이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 야전 병원에 보면 총상이 깊은 사람은 포기하고 좀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집중 치료를 하죠.
딱 그 군의관이 보고 이렇게 버리면, 그래서 이제 친구가, 동료가, 전우가 군의관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영화 장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전용 병실에 가지도 못하고 젊고 건강한 환자들만 치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의료 지출이 GDP의 8.9%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최하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 의료진, 장비가 다 부족해지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가 이번 코로나로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금융위기 가능성이 이탈리아가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2조 4천억 달러의 경제 위기에 지금 이탈리아가 부딪혀 있다. 국가 부채 비율이 142.5%다. 한국이 39%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32.2, 일반 실업률이 10.6%라는 겁니다. 1인당 GDP가요, 2008년에 3만 8천 불이었는데 지금은 3만 달러 초반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맞게 되니까 이탈리아 GDP의 50%를 차지하는 북부 공업 지방에서 지금 터져서 거기에 피해가 썰어버렸어요. 자, 그런 되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GDP 13%를 차지하던 관광도 지금 다 날아가 버려서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부도 지수, 즉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이 2배나 올랐다는 거예요. 부도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금융 위기로 다발적으로 지금 폭탄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6,200만 인구 전원에게 밖으로 못 나가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관광인이 상업인이 전부 올스톱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기업이 지금 은행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부도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부터 망해 갈 거고, 그리고 개인 기업이 부도 나면서 이제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다 안게 될 건데, 이탈리아 국채를 샀던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지금 번져 갈 거라는 게 도미노로. 자, 올해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라고 코로나 지금 이후에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이제 아프리카까지 퍼졌어요. 아프리카에 퍼지는 거 보니까 기온하고도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의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각 나라들이 지금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자, 이거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전체의 대공황이라는 이름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데, 지금 기업들이 이제 벌써 관광인이 항공인이 이런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희망퇴직, 생산 중단,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다 망해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업자들이 그리로 늘어나는 거고요. 자, 이런 실업이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제 이 대공황을 전후해서 유럽과 미국에 만연했죠. 자, 1차 대전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1,800만 명이 죽었는데, 끝나자마자 전쟁 끝나기 직전부터 3년간 1918년부터 1920년까지 5천만 명이 죽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쟁으로 인구가 1,800만이 죽었다. 또 역병으로 5천만 명이 죽으니까 6,800만 명이 죽어버림으로써 이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경기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산이나 고용이나 소득이 다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이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독일 같은 패전 국가에는 마르크화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갔죠. 지금 베네수엘라처럼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잠깐 반짝하던 경기가 1920년대 후반에 불황이 시작되어서 이제 보호무역이 심화되면서 서로 각국이 앞다퉈서 보호무역을 주장해서 이제 경제가 스톱이 되기 시작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왜 금리를 올렸어요? 자, 이게 경제가 너무 거품이 들어와가 주식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좀 꺼주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 대공황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은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결이 되었다는데 견디지 못한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이 궁극적으로 또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이 공황 때는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황이 일어났는데 전쟁으로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결국 대공황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요즘 뭐 책 써서 인문학 서적 써서 잘 나가는 유발 하라리 등이 한국에서 배워라. 국수주의보다는 글로벌 연대를 해라 이러는데 이 글로벌 연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보호무역이 무너지고 다시 또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간다 헛소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엔이 뭐 사람을 모으는 걸 봤습니까? 세계 주요 나라 이 수반들이 같이 모여서 연대하자라고 회의하는 거 봤습니까? 회의에서 옮을까봐도 안 만나요. 각자가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다 자기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가 바쁜데 이 와중에 무슨 지금 한번 보세요. 모든 물류나 인적 수송이 다 끊겨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정책 때문에 끊긴 게 아니라 각자 살아남으려고 끊은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럼 끊기느냐. 이 코로나가 유행이 멈출 때까지 이걸 끊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유행이 이제 끝나고 나면 각국이 열겠죠. 그럼 지금보다는 훨 나아지겠지만은 그렇다고 이 코로나가 남긴 경제적인 데미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중국이 지금 확진자 제로가 며칠째 계속되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아무도 다 안 믿으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란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탈리아, 유럽에서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금융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 곧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것이 세계 경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거다. 그렇지만은 또 무한폐렴 이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좀 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달 지나면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무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라앉았던 기저 효과가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또 희망적인 부분을 줄 수 있겠죠. 다만 약한 고리들은 터지고 경제 대공황의 위기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